자, 우리 귀염둥이 1학년들 3단원 보도록 합시다. 3단원 제목 한번 읽어볼까? 자, 같이 읽어보자. 원소의 주기성과 결합. 자, 드디어 화학다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우리 원소라고 하는 건 주변에 있는 물질이 뭐로 되어 있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물질은 118가지 원소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소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원소를 한번 정의해 보고 원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톰이라고 하지. 세상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원자는 여기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 얘를 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자. 자, 구조를 그려놨네, 선생님이. 원자의 모형을 그려놨다. 모형을 그려놨는데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모형은 우리가 누가 이렇게 그렸냐 그러면 보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보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라는 사람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쭉. 자, 수소 원자 보면 요 빨간 게 양성자고, 그 다음에 녹색이 중성자, 그리고 전자야. 여기 보면 양성자는 안에 플러스라고 표시돼 있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지.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거지. 전하. 예전에 임금을 우리가 전하라고 이야기했지.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뭘 그려놨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를 그려놨네. 궤도를 그려놨는데 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가 그러면 보호 모형에서는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궤도,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고, 여기 중심에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원자 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원자를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그렸는데 요게 지금 양성자가 몇 개야? 요게 한 개. 요 양성자가 2개지. 헬륨은. 리튬은 양성자가 3개. 여기 있는 요 양성자 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 번호. 그리고 수소 원자는 전자 껍질이 1개죠. 즉 궤도가 1개. 헬륨도 궤도가 1개, 전자 껍질이 1개. 리튬은 전자 껍질이 몇 개야? 2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성 입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뭘 붙일 수 있는가 그러면 번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호 몇 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거 지우고 한번 볼까?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요 원자 모형을 쫙 그려놓고 번호를 안 주는 거라. 그럼 얘는 몇 번? 1번 원자 번호, 얘는 원자 번호 2번, 얘는 원자 번호 3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껍질수 몇 개? 껍질수 1개. 얘도 껍질수 1개. 얘는 껍질수가 1개, 2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보라는 사람의 원자 모형을 보고 전자 껍질수 그리고 원자 번호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딩동댕. 야,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럼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외중성이고, 수님 여기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똑같으니까 전하량이 셈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원자는 모두 중성입니까? 당근 중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원소는 뭐예요? 원소는 element. 따라해봐. element를 원소라고 한다. 원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지고 있는 원자 종류를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원자를 3개 그려놨지. 1번 원자, 2번 원자, 3번 원자 3개 그려놨습니다. 원자의 종류는 다르죠, 지금. 원자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 3가지는 다 원자 번호가 몇 번이지? 자, 물어본다. 원자 번호 몇 번이지? 선생님, 원자 번호는 요 양성자 수를 보고 판단하니까 양성자 수가 셋다 양성자 수가 1개네요. 그럼 원자 번호 몇 번? 1번이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 1번이 누구야? 어떤 원소니? 수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원자, 2번 원자, 3번 원자는 모두 다 수소라는 원소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자의 종류는 다른데 모두 수소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소의 종류가 많겠습니까? 원자의 종류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뭐야? 원자가 많겠지. 자, 수소라는 거에서도 원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지. 자, 얘를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라고 하면 얘는 중수소 원자, 얘는 삼중수소 원자,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떻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3가지는 양성자가 다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양성자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이야기할 수 있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즉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전자 껍질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주기율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what's this? 달력입니다. 달력 주기율표 하는데 웬 달력이 나와요? 자, 주기율표하고 비슷한 성질입니다. 얘도 뭐야? 일요일이 나오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나면 또 뭐야? 또 일요일이 나오지.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요일이 반복되는구나. 주기율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율표 보시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달력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야? 달력도 일정한 간격, 즉 7일 다음에 또 일요일이 나오고 또 월요일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주기율표도 마찬가지야. 주기율표도 일정한 간격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온다 이거야. 세로줄. 이게 세로줄이지. 일요일만 있는 거지. 이것처럼 주기율표도 보면 같은 세로줄에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표를 보자. 현재 나오는 주기율표는 누가 먼저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면 물론 이전에도 멘델레프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현재처럼 표의 형태로 만든 사람이 바로 멘델레예프라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예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멘델레예프 노벨상 수상 불발, 1년 남겨놓고 죽음. 이게 원자량 기준입니다. 원자량이라 하는 것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입니다. 질량 순서대로 쭉 배열을 했다는 말이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 있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주기율표는 이 모즐리라는 사람의 주기율표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기준이다?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나열한 주기율표를 사용하는데 원자 번호는 앞에서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노? 자, 물어봐도 외쳐봐. 뭐하고 똑같지? 1, 2, 띵띵띵띵. 예, 잘했어요. 양성자수.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기율표를 한번 볼까요? 자, 옆에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자,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지금 뭐야? 여기 반은 지금 어디로 넘어가 있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있지. 반은 지금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즘 네이버를 쓴대 맞지? 네이버 아니 농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있어. 자, 주기율표 현재 몇 가지? 118가지다. 와, 원소의 종류 됐다 많네요. 이 중에서 약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한 거, 그 다음에 주기율표 나머지는 만든 거,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 섞여져서 118가지입니다. 이 118가지가 가로줄 몇 개? 7줄 있습니다. 가로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1주기부터 7주기까지 7줄이 있어요. 주기제 7줄, 주기제, 주기제. 가로줄 1줄, 2줄, 3줄, 4줄, 5줄, 6줄, 7줄. 이런 줄 몰랐지? 이런 줄. 몇 줄? 7줄 있습니다. 7줄이 있다. 가로줄이 7줄이 있어. 그 다음에 세로줄이 몇 개 있는가 그러면 세로줄이 몇 개 있는가 하면 세로줄이 몇 개 있는가를 하려고 하니까 주기율표가 지금 요거밖에 없어서 옆에서 붙여와야 되겠다. 나타나라 주기율표. 페이스트. 주기율표가 나타났네요. 이렇게. 나타나라 주기율표. 줄어들어라 주기율표. 요렇게 옆에 것도 같이 붙여놓자. 짜잔. 붙여놨습니다. 자, 요렇게 보니까 주기율표 보니까 세로줄 있지? 세로줄 몇 쪽 붙어 있노? 세로줄 하나, 둘, 셋, 3부터 시작해서 몇 쪽까지? 18쪽까지 있죠. 와, 쌤 족은 몇 쪽까지 있습니까? 보니까 족은 몇 쪽까지 있어요? 18쪽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쪽까지 있는데 주기하고 족 이거는 어떻게 정해요? 라고 하는 거지. 주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요거 위로 올라가 보죠. 자, 여기 보면 헬륨은 전자껍질 수가 몇 개? 1개지. 리튬은 전자껍질 수가 몇 개라고 했나? 1개, 2개라고 했잖아. 봐봐. 근데 쭉 다시 한번 와보자. 와보면 수소하고 헬륨은 어디 있노? 첫 번째 줄에 있지. 리튬은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이게 뭐야? 전자껍질 수하고 똑같아. 그럼 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기라고 하는 건 뭐하고 관계 있다? 전자껍질 수하고 관계 있다. 선생님 뭐라면 원자 모형을 그려서 전자껍질 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전자를 넣어보고. 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가 그러면 족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 성질하고 관계가 무척 깊습니다.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척 관계가 깊은데 예를 들어서 1족 있지? 1족은 화학적 성질하고 관계 있는 우리가 전자를 무슨 전자로 하는가 그러면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족은 원자과 전자가 1개, 2족은 2개,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13족으로 갑니다. 요 사이에 있는 것들 있지. 요 사이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날려버려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1족, 2족, 13족은 원자과 전자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원자과 전자가 6개, 17쪽에 있는 것들 있지. 얘들 다 공통적으로 이건 다 6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몇 개? 7개.
그럼 선생님 18쪽은 8개겠네요 라가 아니고 18쪽은 이 8개가 아니고 진짜로 반응에 참여하는 거. 원자과 전자는 화학적 성질과 관계 있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은 8개가 아니고 원자과 전자가 없다. 0개. 왜냐하면 여기 있는 얘들은 화학 반응을 안 해. 잘 안 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없다라고 해서 0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0. 그래서 헬륨, 네온 이런 것들은 원자과 전자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율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여기 있는 거를 잠깐 지워놓고 주기율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멈춰버렸네. 가고 있습니까? 자, 주기율표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기준이 뭐야? 1주기 수소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2번 이렇게 났잖아. 원자번호 1번, 2번 났다. 1번, 2번 넣고 3번부터 궤도를 몇 개 그려야 돼? 2개 그려야 돼. 3번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 놓채. 3번부터 10번까지 놓습니다. 자, 그려보면 헬륨까지 그리면 원자핵은 까만 걸로 표시할게. 첫 번째 궤도니까 동그라미 위에 요렇게 2개 요렇게 있지. 이게 헬륨이야. 그 다음에 원자번호 3번부터 리튬부터 한 개를 더 그리지. 리튬부터 뭘 한 개를 더 그려요. 짠. 그래가지고 궤도를 한 개를 더 그린다. 왜 안 동그랗노? 하나, 둘,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일쪽은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이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얘를 무엇이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이렇게 됩니다. 헬륨은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몇 개지만 2개지만 한 개 2개지만 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0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네온 어떻게 됩니까? 네온 10개잖아. 원자번호 10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10개 있으면 전체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도 10개 있겠지. 그려보면 첫 번째 2개, 두 번째 줄에 몇 개를 그려야 되겠노? 8개를 그려야지. 8개를 그린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8개. 맞나? 요게 네온이야. 그 다음 11개, 그 다음 한 개 더 그리려면 어떻게 돼? 궤도를 하나 더 그렸어. 어떻게 되나? 한 개. 요렇게 그려야지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 왜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다가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보호가 그렇게 한 거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결합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한 거대. 보호가.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했지. 자, 맨 위에 1주기는 2개, 8개가 있고,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18개, 32개, 32개가 있습니다. 32개 너무 많으니까 얘들을 어디? 주기율표 아래쪽으로 빼서 요렇게 란타늄족, 악티늄족 요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2, 88, 18, 18, 32, 32 요렇게 해서 118가지로 뭘 만들어놨다?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만약 마그네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 번째니까 세 번째 3주기 2족 원소면은 어떻게 됩니까? 궤도가 3개고 그 다음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예. 야, 전자 껍질 몇 개야? 예, 선생님 3개입니다.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몇 개야?
두 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몇 분까지 하면 되노? 20번까지 정도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understand? 20번까지. 자, 주기율표상에 보면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파란 거 있지? 파란 게 뭐냐면 파란 색깔이 비금속, 노란 색깔이 금속입니다.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준금속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이 훨 많지? 금속과 비금속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주기율표 상에 있는 금속과 비금속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크게 금속과 금속,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 와, 주기율표 안에 되게 많은데 크게 이렇게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분류할 수 있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냐?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성질을 가지냐? 금속은 철, 구리, 금 생각하면 되죠. 철 Fe 원소기요. 구리, 금, 금 Au 이렇게 되죠. 금 AU. 자, 이런 거 하면 광택, 열을 잘 전달, 전기가 잘 통한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금속 생각해 보면 되겠지. 구부러지연정 깨지진 않는다고. 그 다음에 비금속, 탄소, 질소, 인. 이건 비금속이야. 반대제, 광택도 없고 열 전달도 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은 쉽게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금속도 아닌 흑연은 뭐가 잘 통한다? 전기가 잘 통한다. 예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자, 그래서 탄소, 연필심, 다이아몬드, 웬다이아, 엔다이아, 다이아가 다이아, 질소, 그 다음 인, 성량에 이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속들은 여기서 전선에 이용된다. 전기전도성이지. 그 다음에 금도 뭐야? 귀금속, 반도체, 칩에 이용된다는 것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기율표를 살펴보면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고 성질은 이렇게 됩니다. 흑연은 예외적으로 비금속이지만 뭐가 잘 통한다? 전기가 잘 통한다입니다. 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왜 전기 전도성이 있는지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빰빰빰빰. 활동지, 똥지 활동지, 지지지지 베이베 활동지지. 아이고, 주기율표 봅니다. 자, 주기율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납니다. 어떤 기준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세로줄에 뭐가 같이 오도록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이 오도록 배열했습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다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세로줄에 놓았다. 자, 화학적 성질은 뭐만 똑같다? 원자과 전자와 관계가 있다. 몇 주기부터? 1주기부터 가로줄 7가지가 있지. 2, 8, 8, 18, 18, 32, 32 이렇게 되지. 7번째 줄.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무엇이라고 하고? 족이라고 하고 1족부터 18족까지 있다. 원자과 전자 18족은 원자과 전자가 0개입니다. 분류해보자.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속은 광택, 반짝반짝, 열전달,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한다. 비금속은 주기율표에서 무슨 쪽? 오른쪽에 위치한다. 다르죠. 탄소, 질소, 인, 탄소, 질소, 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질을 그림으로 잘 나타냈네. 탄소,
이런 게 이용되고 종류와 이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자 모형을 보고 원자 모형을 딱 보잖아. 원자 모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네. 이건 어떻게 아노? 이 양성자 수를 보면 알 수 있지. 야, 몇 주기 원소야? 얘는 몇 주기에 속하는 원소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야? 전자 껍질수 이거지, 맞지? 즉 궤도가 몇 개인지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몇 쪽이야? 몇 쪽이야를 원자 모형으로 알 수 있어요. 전자수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뭘 보면 돼? 원자과 전자수를 보면 되지. 예외적으로 18쪽에 맨 속하는 것들은 0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everybody, goodbye, goodbye. 자, have a nice day 하십시오. 자, 얘들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나왔다. 짜잔. 이건 내가 만들었다. 어때요? 이거 쓰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냥 했다. 입도 그려놓는 게 좋겠지. 눈만 보이네. 학교에서 보자. Have a nice day. 시험 잘 치고.